안녕하세요. 오늘은 앙상블 클래스파이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클래스파이어는 클래스파이어 이 기술은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 중 하나인데요. 일단 첫 번째 수업에서는 앙상블 클래스파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 앙상블 클래스파이어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배깅하고 이제 부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깅까지 설명하고 부스팅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앙상블 클래스파이어 파트 2에서는 저희가 이 배깅 위주로 해갖고 앙상블의 한 예로 보여드리는데, 또 그 머신러닝에서 또 디시전 트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디시전 트리의 앙상블 버전이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요거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또 좀 앙상블 클래스파이 어드밴스 개념인 부스팅 개념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앙상블은 뭐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의사를 한 명한테 가서 의사분이 의견을 물었는데, 의사분이 이거 그거 바로 이거 지금 뭐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그분 얘기만 듣고 바로 수술하진 않죠, 그죠? 다른 여러 의사를 만나보고 다양한 의견들 종합해서 뭐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냐? 근데 실제로 이제 앙상블 이제 기술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는 건 되게 좋은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거가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앙상블 테크닉이고, 머신러닝도 그렇게 기술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게 두 개 이제 배깅하고 부스팅이 있는데, 어떤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동등한 웨이트 주는 것이 이제 배깅이고요. 의사의 경우에도 어떤 의사는 이제 얼마 이제 그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된 의사가 있고, 어떤 의사는 30년 이제 뭐 경력이 있는 아주 베테랑 의사일 수 있는데, 당연히 다른 그 두 의사의 그 의견을 똑같이 대화할 수 없죠. 당연히 경험이 많으신 분의 그 의사의 의견을 좀 더 가중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다양한 이제 그런 클래스파이어의 의견에 그 중요에 따라서 웨이트를 다르게 하는 것이 부스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앙상블을 만드는 기술은, 일단은 저희가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어떤 클래스파이어를 하나 만드는데,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a set of classifier가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의견을, 즉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다양한 클래스파이어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머신러닝은 우리가 이제 보지 않은 전에 이제 previously unseen 된 데이터를 보고 그거 이제 레이블을 예측하는 게 될 텐데요. 여기서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그걸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보지 않은 그 데이터의 이제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양상블 테크닉은 여기서 어세로 클래스파이어로, 즉 여러 개의 클래스파이어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나온 프레딕션 애그리게이션, 즉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한 얘기 이렇게 도식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앙상블 테크닉은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클래스파이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클래스파이를 여러 개 만드는 데서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 개의 멀티플 데이터 셋으로 쪼개게 됩니다. 이 쪼갤 때 쪼개진 거 D1, D2 사이에 오버랩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가 D인데, 요거 이렇게 D1과 DT로, 즉 여기 T개를 만들었는데, 쪼갠 다음에 그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제 이런 클래스파이어를 만들게 됩니다. D1, C1을 만들게 되고, DT와 CT를 만들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각각의 이제 클래스파이어가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테스팅 타임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 만들어진 이제 이 T개의 이제 클래스파이어를 돌려갖고 나온 결과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그 최종적으로 하나 합쳤는데, 즉 C스타가 되는데, 나온 결과들을 종합해서 나온 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앙상블 클래스파이 결과로 도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앙상블 클래스파이의 핵심 아이디어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앙섬 클래스파이어는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정 이제 베이스 클래스파이어를 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예로 이제 디시전 트리를 어떤 베이스 클래스파이어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다양한 이제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파이어를 이제 딥러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베이스 클래스파이어가 딥러닝인데, 그걸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쪼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주어진 그 베이스 클래스파이어, 즉 딥러닝을 여러 개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앙섬 클래스파이어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앙상블 클래스파이어를 만드는 방식도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 어떻게 하든지 매니플레이션해서 우리나라 말로 조작이 될 텐데 좀 조작이라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매니플레이션해서 다양한 클래스파이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인풋 피처 실제 우리가 이제 딥러닝에서 우리가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는 제가 이걸 펜을 바꿔볼게요. 실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피처를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병원에 가면 아까 이제 닥터 얘기했는데 병원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 의사분이 일단은 뭐 우리가 하는 얘기 듣고 우리 증상이 어떻다 이런 증상 저런 증상 하겠죠. 그 각각의 증상들이 어떤 하나의 피처가 됐었겠죠. 뭐 피처 1은 뭐 열이 나느냐 안 나느냐 여기 그거고 피처 2는 또 여기서 뭐 목이 아프냐 안 아프냐 뭐 그런 게 될 거고요. 그 외에 또 뭐 피처가 되게 많겠죠. 우리 혈압, 뭐 몸무게, 뭐 성별 등등등 여러 또 CT, MR 찍고 여러 가지 뭐 되게 많겠죠. 그 다양한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우리 하나의 사람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병을 병의 그 이름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런 다양한 피처를 뽑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모든 어떤 클래스파이어를 만들 때 여기서 지금 여기는 피처가 뭐 n개라고 하면 이 n개를 다 쓸 필요 없죠. 그래서 몇 개만 써도 돼. 일부만 써서 이제 뭐 1번과 2번을 갖고 할 수도 있고 뭐 3번과 n개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피처가 하이 디멘전으로 들어오니까 인풋 피처를 좀 매니플레이션 해갖고 앙상 클래스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다른 방식으로 레이블을 이건 흔히 쓰이는 건 아니지만 클래스 레이블을 좀 바꿔갖고 또 앙상블 클래스 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러닝 알고리즘에 여러 가지 또 파라미터가 되게 많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뭐 잘 알겠지만 딥 러닝에도 이런저런 파라미터 되게 많은데 거기 있는 파라미터를 좀 바꿔서 이런 앙상블 클래스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앙썸 클래스파이어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을 좀 쪼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멀티플 트레인 데이터셋을 만들 때 그 데이터를 오리지널 데이터를 어떤 특정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다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특정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어떤 하나의 데이터가 뽑힐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떤 데서는 이렇게 뽑고 저렇게 뽑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 방식을 즉 샘플 디스트리뷰션을 바꿔갖고 여러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좀 뒤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지금 샘플 디스트리뷰션을 좀 바꿔갖고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샘플 디스트리뷰션 쓰임에 따라서 백잉과 부스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오늘은 간단하게 백잉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put 피처가 또 딥러닝 하이 디멘전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피처를 우리가 다 쓰지 않고 몇 개만 그러니까 일부를 써갖고 어떤 클래스파이어를 만들고 또 다른 피처를 또 써갖고 또 다른 클래스파이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피처의 서브셋만 활용해갖고 어떤 클래스파이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서브셋도 뭐 랜덤하게 뽑을 수도 있고 어떤 도메인 엑스퍼트에 따라서 당연히 의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피처 쓰자, 이런 상황에서 저런 피처를 쓰자라고 해서 그 판단, 즉 병의 그 이름을 찾아냈는데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특히 이제 이런 같은 건 인풋 피처 자체가 이게 하이 디멘전 하다 보면은 이제 되게 리던던트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현업에서 뭐 데이터 하시게 되면 이런 분류를 하게 되면 일단 분류가 얼마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처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피처가 되게 여러 개 중복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보고 일부 중복된 경우는 어떤 클래스파이어는 중복된 걸 어떤 하나만 쓰고 어떤 다른 클래스파이어 만들 때 그 중복되지만 사실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약간의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클래스를 만들 때는 좀 유사한 어떤 다른 피처를 또 쓰게 되고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앙상블 한 예인데 여기서 베이스 클래스파이어는 이제 디시전 트리가 될 건고요. 되고요. 여기서 지금 디시전 트리도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 머신러닝에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디시전 트리를 기본으로 해서 아까 이렇게 피처 자체를 여러 가지를 바꿔서 만든 거 앙상블 테크닉이 랜덤 포레스트가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캐테고리에 들어있는 거고요. 또한 이건 흔히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이제 클래스 레이블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 같은 한 예로 이거죠. 이제 숫자를 이제 사람이 썼는데 여기서 이제 레이블을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이건 7이다, 요건 7, 4, 3, 5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내는 건데 이 각각 하나로부터 하나의 레이블을 바로 뽑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레이블을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로 만듭니다. 두 개의 두 개의 이렇게 디스조인트한 서브셋을 만들고 A0, A1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얘가 여기 갖고 있는 잘 안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버티컬 라인이 실제 숫자를 다이렉트하게 해석하는 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좀 쉬운 거. 예를 들면 버티컬 라인이 있냐, 7 같은 버티컬 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뭐 버티컬 라인이 있느냐 없느냐, 호리젠탈 라인이 있느냐 없느냐, 다이아고널 라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좀더 그 숫자 다이렉트하게 파악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운 거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7 같은 거는 수평이 있고 이렇게 사선이 있고 이런 거 여기 있는 레이블을 활용해서 7이라고 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단계를 그러니까 숫자를 바로 여기서 레이블을 바로 숫자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간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앙상블을 만드는 것이 테크닉 이렇게 클래스 레이블을 좀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예로 아까 말씀드리면 두 개의 이제 디스조인트한 서브셋 뭐 수직선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수직선이 있냐 없냐로 7, 4, 3, 5, 2가 이제 수직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리레이블된 이그젬플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클래스파이어를 만들게 되고 수직선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른 클래스파이어는 이제 수평선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게 되고 그런 각각의 이제 다양한 이제 클래스파이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를 그 결과를 종합해서 이게 7이냐 4냐 3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즉 핵심 아이디어는 예전에 74352 같은 걸 인식하는 것이 좀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좀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되고 거기서 최종 그걸 활용해서 좀 더 최종 태스크 743 인식하는 걸 하게 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현업 가시다 보면 이제 실제 문제 자체가 어려울 경우 이렇게 중간 과정 레이블을 거쳐갖고 이렇게 또 중간에 다양한 클래스파이어를 만들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최종 앙상블 클래스파이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앙상블 클래스파이어를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러닝 알고리즘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데요. 한 예로 이제 딥러닝, 여기서 ANN이라는 건 Artificial Neural Net, DNN, Deep Neural Net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도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제 값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특정한 그 파라미터를 이제 최적화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파라미터가 뭐 어떤 특정 값이 0.1일 때는 여기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안 좋고 그리고 0.1 때 또 이게 잘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거기서 하나 선택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GPU가 있고 우리가 좀 시간이 있다 그러면 0.1, 0.2 그런 파라미터 세팅한 거를 두 개를 각각 다 만든다면 그거를 각각의 어떤 클래스 파일을 쓴 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즉 앙상블해서 추정 결과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총 4개의 다른 이제 앙상블 클래스파이어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거든요. 뭐 데이터를 어떤 그 분포 함수를 잘 정의해서 그걸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다른 트레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 인풋 피처를 바꾸느냐 등등등 총 4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3가지 맨 마지막 거만 빼고 맨 마지막 특정 알고리즘 정해졌을 때 거기 파라미터 정해지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일반적인 거, 즉 다양한 어떤 이미 종류의 any classify 이제 적용이 가능하겠죠. 맨 나중에 있는 이제 클래스파이어 어떤 파라미터 바꾸는 거, 그 특정 클래스파이어의 이제 파라미터나 특징에 따라 그 구조에 따라서 다 이제 특화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되게 일반적이고 또 베이스 클래스파이어가 정해지면 요 다양한 이제 이런 앙상블 클래스파이어 여러 개를 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시퀀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또 패러럴하게 만들 수도 있죠. 알고리즘 따라 다양한데 즉 이제 앙상블 클래스파이어가 여러 개를 써서 최종적으로는 그거를 종합해 갖고 최종 이제 앙상블 클래스파이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즉 테스트 타임 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걔의 예측 능력, 애큐러시를 높이자는 건데 단점은 당연히 앙상 클래스파이어가 클래스파이어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일단 만드는 것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패러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현재 그 다양한 알고리즘들 상에서 어떻게 패러럴하게 만들어지느냐, 만들 수 있냐 이런 연구도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앙상 클래스파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앙상블 클래스파이어가 이제 동작을 잘 하느냐 이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결론은 뭐냐면은 앙상블 클래스파이어가 특별히 이렇게 좀 어떤 클래스파이어가 좀 언스테이블한 경우 어떤 좀 클래스파이어가 언스테이블한 경우는 좀 동작을 잘한다는 것이 성능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언스테이블하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트레인 데이터셋 어떤 데이터가 쭉 있는데 그 데이터셋에 어떤 우리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도 어떤 거를 뭐 데이터 당연히 많이 모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현업하다 보면 그 데이터셋을 모으는 것 자체가 다 비용이 들거든요. 시간과 돈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작은 걸 모으다 보면 어떤 마이너 퍼터베이션, 즉 데이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클래스파이 결과가 많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클래스파이어가 되게 이제 좀 언스테이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인 경우 앙상블하게 쓰면 성능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예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디시전 트리도 약간 언스테이블한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딥 뉴럴 넷도 데이터가 많이 크면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를 크게 만드는 자체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딥 뉴럴 넷 자체도 데이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좀 언스테이블해진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것 그 언스테이블한 그 문제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든 한 예로 쪼개서 다양한 클래스파이를 만들고 앙상블 하게 되면 좀 결과가 이런 개별은 언스테이블하지만 성능이 좀 언스테이블한 것 좀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좀 안정적으로 좋게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앙상블 테크닉을 많이 쓰게 됩니다.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예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25개의 베이스 클래스파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베이스 클래스파이어를 하고 그걸 25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각각의 이제 클래스파이어가 에러 레이시 있어요. 에러 레이시 35%예요. 0.35인데 상당히 높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각각 클래스파이어가 사실 인디펜던트하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펜으로 좀 바꿔볼게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걸 쪼개갖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요. 이 쪼갤 때 이걸 어떻게 서로 간에 이게 관련성이 있으면 사실 그러면 앙상블 클래스파이어를 그렇게 만들면 도움이 없고 여러 개 있어도 도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 예죠. 우리가 이제 회의 같은 거 할 때 어떤 회의에서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높으신 분이 이제 뭐 팀장님이나 이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중요한 안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A 안건과 B 안건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 장단점을 논의를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그 팀원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팀원들이 각각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이제 그 각각 팀원들이 이제 클래스파이가 될 텐데 A가 좋냐 B가 좋냐 클래스파이가 되는데 그래서 각각 이제 그 사장님이 높으신 분이 이제 여러분 편하게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런데 나는 A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각각 있는 팀원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A가 좋아하니까 나도 A가 좋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즉 이제 디펜던스가 생기면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죠. 사실 다그 A에 벌써 영향력이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동작을 안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각각 클래스파이가 독립적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즉 이렇게 클래스파이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레이저 포인트 다시 가려고 하고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앙상블 클래스파이어 25개의 앙상블 클래스파이어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또 펜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 수식 보면은 좀 이게 하도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예전에 이렇게 배웠는데 n개의 예를 들면 n개 중에서 예를 들면은 n개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게 25개 중에 틀리다는 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게 12.5개가 딱 반인데, 즉, 어떤 틀린 결과를 내려면 13개가 잘못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13개, 14개, 15개, 25개 잘못된 결과를 내면 틀리게 되는데, 즉, N개 중에서 13개가 틀릴 확률, 14개가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여기서, N개 중에서 I개가 틀릴 확률이거든요. N 콤비네이션 I,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게 그 수식이에요, 지금요. 여기에 25개 중에 I가 될 그 콤비네이션이고, 그 조합의 경우의 수고, 각각이 여기가, 이게, 개별계가 틀릴 확률이 엡실론이니까 엡실론 i승이고 이건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맞는 경우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서 i가 13개, 25개쯤 맞는 경우니까 여기 쭉 다 더하는 경우거든요. 이 수식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일단 저를 좀 맞다고 믿어주시고요. 이게 예전에 다 배웠던 건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다 수식을 계산해 보면요.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하면은 이거 수식을 여기 넣고 하면은 이게 0.06, 즉 6%, 그러니까 25개를 썼을 경우, 그러니까 개별 클래스파이어는 성능이 좀 안 좋아요. 35%로 엄청 많이 틀리는데 25 그런 것들을 25개를 뭉쳐서 하게 되면 또 각각이 인디펜던트하다 하면은 독립적이라고 그러면 최종 이제 앙상블 클래스가 틀릴 확률 6%로 상당히 좋은 성능 향상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겠죠.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이제 된 거고요. 즉 이제 수학에서는 보시면 지금 이게 동작을 하려면은 각각 클래스가 인디펜던트 해야 되는데, 즉 우리 이제 아까 회의할 때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능을 그러니까 회의의 결과가 좋게 하려면 각각 팀원들이 독립적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이 여기서 지금 이 슬라이드 수학적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이렇게 데리베이션 했는데 그것들이 우리 현실에 적용돼서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각각 팀원들이 독립적으로 독립적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앙상블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봤고 왜 좋은지도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앙상블 클래시파이어를 좀 더 만들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하나가 배깅, 부스팅 요거 한 예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디시전 트리로 적용했을 때가 나오는 게 랜덤 포레스트인데 먼저 배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배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깅은 실제 요거는 이제 또 bootstrap aggregation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배깅이 실제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여기 이렇게 100이 있고 여기 데이터가 올리는 데이터가 1번부터 1, 2, 3, 4 이게 10까지 있는데 여기 공이 있는 거죠. 1번 공이 있고 또 데이터가 되게 많아 10번까지 공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손을 넣고 이제 휘 저어서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뽑았더니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지금 배깅 라운드가 첫 번째 라운드인데요. 처음에 뽑으니까 7이에요. 그리고 뽑은 공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처럼 샘플링 하는데 샘플링 유니폼 지금 랜덤하게 뽑고 with replacement 다시 집어넣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뽑으니까 100에서 공을 넣고 뽑으니까 7이 나왔고 8, 18 그래서 또 나온 거죠. 8이 또 나왔고 2, 5, 10, 1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샘플링 유니폼 with replacement 해갖고 또 10개를 뽑아내죠.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또 다시 이걸 또 돌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배깅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또 세 번째 라운드 돌리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클래스파이어를, 요거를 지금, 각각 그 배깅 라운드 돌린 거를, 요거를 지금 부스트랩 샘플을 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이제 배깅 라운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클래스파이어를 만들죠. 여기서 나온 클래스파이어를 뭐 C1이라고 하고, 여기로 나온 걸 C2, C3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 배깅에서 이제 0.63이 이제 부트스트랩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위에 0.64가 왜 있냐면 이제 수학적으로 이걸 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뽑게 되면은 이 각각의 이제 그 배깅 라운드 나오는 것들 데이터가 계산해 보면은 독립적으로 뽑았을 때 즉 샘플링 유니폼리 with replacement 했을 때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의 63.2%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수식 전개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생략을 하고 이렇게 0.63이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확률적으로 뽑히지 않은 데이터는 즉 36.8개 오리지널 데이터의 36.8%는 또 이 각각 클래스파이어의 성능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즉 테스트셋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랜덤에 뽑고 뽑힌 데이터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배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배깅하는 거 어떤 장점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한 예가 있는데 x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x라고 하는 게 즉 피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가 레이블이에요. 0.1 1이고 0.1 1이고 이렇게 보시면 쭉 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이제 이걸 가시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 그림 그려볼게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x가 여기가 0.1 여기가 1이에요. 여기 y축인데 여기 0.1에서는 1이고요. 0.2에서도 1이고 0.3에서도 1이고 0.4에는 마이너스 1 여기에요. 0.5도 마이너스 1이고 0.6도 마이너스 1이고 0.7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8부터 여기다 치고 1, 0.9, 1, 1일 때가 여기에요. 그럼 뭐 데이터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우리 사람 딱 알잖아요. 이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이고 1인 거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 때 컴퓨터는 이렇게 눈이 없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좀 파악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서 분류한 다음에 이제 요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죠? 여기 기준으로 요쪽에 있으면 1이고 요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1이고 요 바깥에 있으면 이제 1인데 실제 우리가 여기 가정하는 이런 거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냥 어떤 선형으로 딱 잘라 하나만 딱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정 이게 선 하나를 그어서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분류를 해내는 거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요. 이 데이터 이렇게 좀 이렇게 선형으로 자를 수 없는 경우인데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는다고 이렇게 뭐
좀 복잡하게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비선형적인 난 리니어하게 분류를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잘 모르고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하나 딱 잘라갖고 여기 이렇게 잘라서 여기는 이쪽에 있으면 1이고 요 바깥 여기 오른쪽에 있으면 다 뭐 1이고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형으로 나누면 무조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앙상블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 그 아까 데이터를 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백잉 라운드 1이고 데이터를 뽑겠죠. 0.1, 0.1 쭉 뽑고 0.1 나오게 뽑았고 여기서 이제 백잉 라운드 총 10번 돌렸어요. 1번, 2번 쭉 해서 총 10번까지 쭉 돌렸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가정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 각각의 백잉 라운드 돌렸을 때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 베이스 클래스파이가 어떻게 하냐면 디시전 스탬프인데 이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싱글 레벨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고 여기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를 돌려갖고 해보면 0.35를 기준으로 0.35에서 0.35 작으면 1이고 0.35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류를 해내겠죠. 즉 선형으로 분류를 해내는 거예요. 각각을 다 10개를 다 하죠. 각각 10번 다 독립적으로 돌리고 각각 이제 이렇게 클래스파이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선 자체가 난 리니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니어로 싱글 레벨 디시전을 싱글 레벨 해갖고 딱 해서 이쪽은 뭐 1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성능이 다 안 되죠. 절대 이런 경우는 아무리 잘해도 성능이 70%가 넘을 수가 잘 해봤자 70%예요. 각각 이렇게 선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70%밖에 안 되는 건데요. 이걸 이제 배깅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배깅 지금 앙상블 하는 건데 첫 번째 라운드 나온 거 데이터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서 테스트 데이터가 그냥 0.1, 0.2, 0.3 이렇게 1 이렇게 아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쓴 거랑 똑같이 나온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라운드에서 클래스파이어로 했을 때 0.35 기준이니까 0.35 기준 왼쪽에 있으면 1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각각에 다 한계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10번 다 돌리고 이걸 앙상블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디가 1로 많이 갔느냐, 어디를 마이너스 1로 갔느냐를 이제 보면 되니까 그냥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약간 투표 같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 다수표가 어디로 갔냐, 보기 위해서 그 썸을 하면 돼. 다 썸을 할 때 2예요. 그러면 1로 많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인이 1이고 1번인 것 같고 여기 같은 건 썸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즉 마이너스 1로 많이 갔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 사인만 보면 되니까 걔가 이제 보면 이제 마이너스 1로 간 거죠. 앙상블 최종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난 거죠. 앙상블 랑에 보면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고 그 다음부터 1, 1, 1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루 클래스도 다 1, 1,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이죠. 보시면 각각의 이제 선형을 했기 때문에 각각 클래스 파일 만들고 보면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70%밖에 안 되는데 요거 각각 문제 있는 걸 10개를 합쳤더니만 나온 거의 그 결과는 100 트루 클래스를 100%다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이렇게 좀 레이저 폰 다시 바꾸면 지금 보시면 개별 클래스파이어는 선형이고 한계가 있지만 걔네들의 앙상블 클래스파이어는 어떻게 또 100점에 맞은 거야. 100%가 나온 거야. 그 뜻은 뭐냐면 개별 클래스파이어, 베이스 클래스파이어가 갖지 못한 어떤 비선형성이라는 이거 100점 맞으면 비선형성을 비선형적으로 분류를 해놔야 되는데 베이스 클래스파이어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걔를 합치게 되면은 성능만 당연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베이스 클래스파이 없던 비선형적인 난 리니어를 그걸 분류해낼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앙상블 클래스파이의 가장 큰 장점 중 가장 큰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베이스 클래스파이가 언스테이블한 경우 좀 동작을 잘 하고요. 한 예로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것뿐만 아니라 베이스 클래스파이어가 좀 한계가 있는 경우에도 앙상블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을 올려주고요.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이 개별 클래스파이어가 어떤 개별 클래스가 갖고 있는 또 특정 데이터에 따라서 성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좀 합쳐서 전체 애큐러시를 높여줄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의 어떤 하나의 특정 예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보고 저렇게 뽑아보고 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아지고 그래서 앙상 클래스파이어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에 어떤 노이즈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이즈가 들어가서 어떤 오류가 좀 있어서 그게 너무 그게 노이즈인지 아닌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게 노이즈인데도 가베이지인데 불구하고 그거에다만 집중하다 보면 사실 전체 나온 구성된 이제
만들어진 이제 클래스파이가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노이즈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는 걸 막아주겠죠. 그거에 잘못된 데이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극복해내는 그래서 언스테이블한 성능을 좀 좋아지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걔가 예를 들면 걔가 실제로는 걔가 이제 아까 여기서는 제가 어떤 경우 이제 걔가 노이즈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꾸 너 문제가 어려워서 거기에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오답 노트 만드는 것처럼 그 틀린 경우 되게 어려운 경우를 판단되면 걔를 좀 자주 봐야 되잖아요. 공부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특정 데이터셋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셋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경우를 하는 경우가 이제 부스팅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앙상 클래스파이어에 대해서 지금 한 예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 왜 좋은지 설명을 드렸고 그 한 예로 구체적으로 이제 배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이걸 배깅 말고 배깅 말고 이제 부스팅 또이 부스팅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이 에이다 부스트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 아마 에이다 부스트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머신러닝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에서 말씀드릴 거고 또 한 예로 또 앙상 클래스파이 한 예로 그 베이스 클래스파이어를 디시전 트리를 했을 경우 앙상블에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레이디언트 부스팅은 제가 좀 어려운 얘기가 돼서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서는 파트 2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